먼저 오늘은 상반기 데일리 시황 부분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차지한 분을 모시고 최근 시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의해서 KB증권 하인환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아무나 하기 힘든 그런 일인데 네. 연속 계속 하시니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최근 우리 시장에서 주도하는 그 이슈가 있어요. 네네. 가장 먼저는 반도체, 네. 그다음에 배터리, 네. 그리고 급기야 지난주 나온 것이 백신 허브에 우리가 나서겠다. 이제 3대 주축인데 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진단해 주시죠. 네, 저는 하반기 때 주식시장을 볼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책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라고 항상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항상 좋았던 그런 최근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정책을 꼭 챙겨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정책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작년이랑 특히 올해 한 여름쯤부터 해서부터는 이 정책의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하면서 글로벌하게 경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경기 침체가 그렇죠. 왔었고요.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을 공조하면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놓여 있죠.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할 만한 그런 몇 개 산업을 콕 집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 전략 기술 3대 분야라고 해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렇게 3개를 꼽고 있습니다. 네. 5월 달에 K 반도체 전략이 나왔고요. 그리고 7월에 K 배터리 전략이 나왔고, 지난주에 백신과 관련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제가 그래프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5월이랑 7월의 주가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K 반도체 전략이 나오기 직전까지 반도체 업종이 계속 부진하다가 반도체 전략이 나온 직후부터 반등하기 그렇습니다.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7월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로 보인 점 기억하실 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주에 백신과 관련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우리 하인환 선임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자, 우리 선임 연구원님 보실 때 어떤 정책이 가장 주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백신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기 방송에 나왔으니까 네. 또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하반기 때는 친환경 관련 정책에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 네. 네. 근데 지금 당장보다는 네. 한 3분기 말, 이제 9월 중순, 하순이 되겠죠. 3분기 말 또는 4분기를 사실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네. 4분기 때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은 사실 4분기 때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중국 규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규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네. 반대로 규제를 하지 않을 분야, 이제 계속 지원을 해 나갈 분야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중국은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아, 작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유엔 연설에서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예. 중국이라는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언급한 거를 번복하는 거는 힘들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국 쪽은 일단 친환경 쪽을 계속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미국 쪽도 한번 살펴보면 네. 미국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미국 상원이랑 하원이 휴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휴가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예. 9월 중순까지 휴가 시즌이니까 정책이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1조 달러 경기 부양책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뒤에는 3조 달러, 3.5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요? 예, 예. 네. 이거는 아마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게 기후 대응 프로그램이거든요. 기후. 네, 예.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일단 빠르면 3분기 말,
늦어도 한 4분기 중에는 이 친환경 관련 정책 모멘텀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네. 한국에서도 4분기 때 친환경 관련 정책들이 대규모로 발표됩니다. 수소 경제 로드맵 작년 재작년쯤에 1.0이 발표가 됐었는데 예. 4분기 때 2.0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다른 정책들도 4분기 때 대부분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4분기 때 이 친환경 관련 정책주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친환경 하면 워낙에 넓지 않습니까? 네. 뭐 수력, 풍력 등등등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우리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그거 좀 분류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네. 분류하신 다음에는 과연 그럼 어떤 종목군의 매매 타이밍, 네. 꼭 종목을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네.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게 좋겠다는 그것도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종목은 저희 회사 규정상 말씀드리기가 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분류를 해봤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친환경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뭐 태양광,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렇죠. 이제 뭐 2차 전지, 수소, 태양광, 풍력, 얼추 이 정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이제 종목을 발굴해 나가기 위해서는 네.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최근에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뭐 ESS 뭐 예.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탄소 이제 배출되고 있는 탄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사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 향후 몇 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30년, 40년을 바라보는 장기 그렇죠.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탄소가 배출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배출되는 탄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타이밍과 관련해서 네. 제 나름 또 분류를 해봤거든요. 예.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태양광, 2차 전지, 수소 뭐 이런 것처럼 흔히 친환경 관련주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이나 테마를 대표주라고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대표주보다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뭐 저는 이제 한 3천억 미만 정도 네. 시가총액을 가진 그런 종목들이 이제 두 번째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구경제 산업들인 거죠. 뭐 전통적인 화학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요새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또 굉장히 좋게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3가지로 좀 나눠서 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구경제 산업들이 이제 친환경으로 전환할 때 이런 업종이나 테마, 뭐 종목 이런 경우에는 8월 정도면은 주가 강세 흐름이 일단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가치주하고도 좀 연관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가치주가 강했던 시기가 뭐 한 1, 2분기 정도 됩니다. 이제 경제 회복이 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였죠. 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8월 중순이면 일단락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일단 저는 거의 일단락 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은 중소형주에서 좀 기회를 찾는 게 한 7, 8, 9월 정도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여기서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거는 이제 뭐 사이즈로 나눠서 봤을 때 네. 뭐 친환경 이제 뭐 대표주 뭐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주가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첫 번째 분류죠. 네. 친환경 대표주들은 정책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주가가 강한 경향이 있거든요. 아, 네, 작년 연말에 주가가 사실 제일 강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예.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네. 그래서 미국 쪽 모멘텀이랑 우리나라의 정책 모멘텀이 합쳐지면서 예. 작년 4분기 때 주가가 아주 셌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4분기 때도 뭐 미국 쪽, 한국 쪽 정책 모멘텀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4분기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최근에는 뭐 지수보다는 종목 그리고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선임 연구위원님께서는 8월달 우리 코스닥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8월 뭐 9월 정도 뭐 해서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 관점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이랑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출 증가율이 5월 데이터가 40%가 넘었었고, 그랬죠. 네, 6월 데이터가 이제 40% 초반까지 내려왔었고요. 네. 40% 전후로 나왔었고, 네. 7월 데이터, 얼마 전에 나왔던 7월 데이터가 이제 그보다도 또 낮아졌는데 네. 이제 꺾이고 있는 셈인 거죠. 아. YOY 증가율이 꺾이고 있는 셈입니다. 예. 기저 효과가 소멸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수출 증가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시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아무래도 더 좋았던, 유리하겠죠. 네, 뭐 상대적으로. 네, 뭐 바이오 업종 같은 것도 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정책이 나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수출보다는 내수가 더 좋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그동안 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2003년 또는 2011년 이후부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부터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음, 그동안 샀던 거를 다 팔게 되면은 더 이상 팔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먼저 끝나는 게 저는 코스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예. 코스피는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많죠. 네.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가 먼저 끝나는 게 코스닥이고 코스피는 그보다 조금 뒤에 끝날 것 같아서 네.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도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 우리 동학개미 특히 주린이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꽤 네. 많다 그래요. 네. 비중이 전체의 30%에 달한다는 기사까지 제가 봤는데요. 우리 이 주린이들 중심으로 우리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올 하반기 특히 8월달 중심으로 해서 네. 코스닥에 투자하실 때 조금 투자의 유의점이라 그럴까요? 네. 요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네. 한두 가지만 짚어주십시오. 이제 코스닥이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희 KB증권에서는 8월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중립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립인데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나을 유리하다. 것 같다. 예. 뭐 이런 관점이고 네. 중립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같은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시장이 뭐 1, 2%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화들짝 놀라시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계속 더 내려갈까? 여기서 이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내려갈 건지 다시 반등할 건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 예. 오히려 하반기를 좀 보면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두시면 네. 좀 4분기에 좀 좋은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설사 코스닥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일지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조금 더 긴 암호로 보신다면은 좋은 수익이 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하인환 선임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